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졌습니다. 천주교 원주교구는 어젯밤 원주 원동성당에서 조규만 주교가 집전하는 성탄 전야 미사를 열었습니다. 조 주교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되새기며 우리도 낮은 곳, 낮은 자를 섬기며 살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탄절인 오늘도 각 지역의 성당과 교회에서는 성탄 축하 예배와 칸타타 등이 열렸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횡성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횡성촛불연대는 횡성 만세공원에서 제4차 촛불 집회를 열고 참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파면과 구속 수사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구속을 기원하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 응원봉과 애장품 나눔 행사, 간식 나눔 등 축제 형식으로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원주를 비롯한 영서 지역은 점차 흐려져서 밤부터는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1cm 안팎으로 매우 적겠지만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도록 교통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원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횡성과 대관령은 영하 5도 등으로 예상돼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맑은 날씨를 보이며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올해 지자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온 비리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가 연루돼 있다는 건데요. 새해 벽두 평창 상하수도 사업소 뇌물건으로 시작해 원주와 영월에서 잇따라 사건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새해에 포문을 연 건 평창 상하수도 사업소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당시 상하수도 사업소장 지모 씨에게 3억 원 이상의 뇌물을 주고 30억 원이 넘는 공사를 따냈다는 상수도 공사업체 대표의 폭로였습니다. 18년도 이전에는 이제 이렇게 한 번도 못했거든요.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구조고 그렇게 그 사업을 영위를 했어야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가압류 나왔고 유면서 올해 평창과 함께 한 번도 못했거든요. 있는 계약들도 취소하고. 뇌물을 받은 걸로 지목된 지 씨, 함께 근무한 팀장 임모 씨가 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이 지금까지 진행 중입니다. 지 씨에 이어 후임 상하수도 사업소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원주 상하수도 사업소는 시장 최측근 비서가 외압을 넣어 자신의 가족명의 회사가 원주천 차집관로 공사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이 상하수도 사업소와 본청 비서실 등 관련 부서는 물론이고 비서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했고 혐의 입증에 근접한 걸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외압을 거부했던 해당 사업팀장을 스토킹하고 뇌물을 받았다며 무고해 구속 기소됐던 건설업자에게는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습니다. 결국 원광수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처음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영월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지역 건설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다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여기에 골프를 함께 친 업자의 아내 명의 회사에 수의계약을 넘겨 상하수도 사업소 휴게실에 골프 연습장을 만들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월 상하수도 사업소는 행정안전부 감사까지 받았는데 검찰 처분이 나오는 대로 징계 여부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한 기초의회 의원은 상하수도 사업소는 공공성이 큰 사업을 하다 보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예산을 깎는 게 쉽지 않다며 업자와의 관계가 긴밀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큰 것 같다고 이 같은 비리가 계속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운수업체들의 경영난과 운영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내년부터 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농어촌 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평창과 영월, 횡성 등 비슷한 상황에 놓인 시군들도 관심이 높습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구군에서 유일한 농어촌 버스 업체입니다. 버스 계단은 녹이 슬어 구멍이 나 있고 군데군데 성한 곳이 없습니다. 지금 내 거 가운데 CA라고 ABS 불 들어와요. 결국 양구군이 농어촌 버스의 완전 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 관련 조례를 만들고 25억 원을 들여 회사 자산과 근로자 17명까지 끌어안기로 했습니다. 교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는데 유독 대중교통 사각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버스를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무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 오지 마을에 다니는 행복 마을 버스도 요금을 무료로 전환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입니다. 주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양구군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관광지나 양구 곳곳을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게끔.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노선 개편 연구 용역을 진행해 관광지와 오지마을 노선도 추가합니다. 하지만 해결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내년 예산은 기존보다 5억 원 늘어난 2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노선이 추가되면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부터 시내버스까지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정성구는 예산이 기존 26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마을버스 합쳐서 22대고 현재는 35대, 노선은 이제 57개의 노선에서 현재는 75개 노선, 농촌형 교통 모델도 받고 있고 비수익 노선도 받고 있고. 버스 기사의 고용 조건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면서 2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변수도 생깁니다. 양구군은 고용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사들과 구체적인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완전 공영제 첫 해인 내년 실적을 토대로 장기 운영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연말 연시 화재 예방을 위해 숙박시설 33곳을 분시에 단속한 결과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여부와 경보, 소화설비의 전원 차단 여부, 피난기구 설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숙박업소 11곳에서 18건의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피난 대피 계획 작성 미비와 수신기 예비 전원 불량, 휴대용 비상 조명 등 점등 불량 등이었습니다. 강원도의 전체 주민 등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율이 25.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강원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38만 4,585명으로 강원도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5.33%에 달했습니다. 이는 27.18%인 전남, 26%인 전북에 이어서 세 번째로 높은 겁니다. 유엔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총 인구의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가 내년 강원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60억 원 늘린 58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내년 1분기에 1년치 발행 규모의 34%인 200억 원을 집중 발행해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기획입니다. 내년 1월에는 기존 발행액보다 2배 증가한 80억 원이 발행돼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권으로 20만 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 10,000원이 경품으로 지급됩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한 초, 중등 교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AI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규정될 경우 엄격한 검증 시스템을 거치지 않아 자료 편차나 개인정보 보호 등의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우선 시도교육청이나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해보고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